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0일 새벽 1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어젯밤에 홍준표 의원과 둘이서만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에게 선거 캠페인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원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고, 홍준표 의원은 처가 비리 음단을 약속하면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의원이 어려운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닌 만큼 윤 후보가 조만간 이를 받아들이고 홍 의원도 선거 캠페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와 홍 의원은 지난 12월 2일에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만 당시에는 동석자가 있었고 단둘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 전략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홍 의원은 회동 직후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윤 후보와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홍 의원은 2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처가 비리는 음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에는 경선 때 홍 의원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을 선대본부 직능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의 거듭된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를 않고 윤 후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바람에 내부 총질이라는 또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돌연 침묵을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가지고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대 사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 대선이 어찌되었든 제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오해만 정복시켰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페이스북에 올렸던 윤 후보 비판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의힘 안에서는 홍 의원이 윤 후보를 돕는 것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홍 의원이 윤 후보를 돕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자신이 강조해온 국정 비전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홍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홍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단일화에 대한 윤 후보 구상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네요. 저는 지난해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김종인 씨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 조갑제 TV를 통해서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홍준표 의원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라이벌을 껴안아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표가 있는 사람이고 김종인은 표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링컨이 내각을 만들 때 자신과 라이벌이었던 사람을 요직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용했으므로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팀 오브 라이벌즈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그동안에 이준석 당대표처럼 윤석열 후보를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면서 이 보수 세력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째, 윤석열 후보로서는 내부 통합이 완성되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를 포용했고 홍준표 의원과 손을 잡으면은 내부 단합이 완성되는데, 홍준표 의원은 우선 이재명 킬러라고 불릴 만큼 이재명의 급소를 치는 데는 아주 명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식의 막말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말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홍준표 이미지가 아주 그런 면에서는 강하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홍준표 의원은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있어요. 이게 젊은 층 20대 30대의 표를 얻는데 상당한 또한 추가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20대 30대의 표심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가 최근에 다시 윤석열 지지로 돌아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합류하면은 그게 상당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홍준표 의원도 야심만만한 사람이고 이 대권 도전에 대해서 그 꿈을 절대로 접지 않을 사람이니까 도와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반대급부도, 정치적 반대급부도 반드시 약속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홍준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은 2017년에 각자 출마를 해가지고 표를 나누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상당히 서로 교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범야권 단일화에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던 적이 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단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너무나 위대한 말씀, 좌익과 싸울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보수는 그동안 분열로 망했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할 것이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